어떻게 했는지 지난번 요거 돼 있는 건 넘어가고 안 했던 부분부터 하자. 다른 학생들한테 그동안 우리가 요 수업을 통해서 어디까지 했습니다 하는 것부터 설명할까요? 여기서부터인가요? 주차부터 하면 돼요. 자, 두 가지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 어떻게 주차별로 수업을 해왔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말까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내가 혹시 한 주 늦게 왔거나 아파서 결석을 했을 경우에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지금 다시 복습을 하는 겁니다. 리뷰하는 거고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9주차 PPT 내용으로는 교수님께서 앞에서 툴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블루스카이 피터 밑에 보시면은 위성 자료 처리 포레스트 파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다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서 밑에 MB로 숙제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 8주차 때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거 컬러바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따로 추가해서 넣은 글입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본 거하고 다르게 4월 7일 데이터죠, 그치? 예. 아까 지금 3월하고 5월 데이터 있고 4월 7일 데이터 있으니까 또 계속 봅시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저는 이게 이제 SGIS라는 사이트를 들어갔네. 예. 저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통계 지휘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그 시군구 쉐이프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저는 용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QGIS로 다운받은 시군구 쉐이프 파일을 올려가지고 용인 지역만 따로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SGIS, 즉 통계청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 중에 시군구 행정경제 데이터 쉐이프 파일이 있는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용인만 선택해내서 쉐이프 파일을 QGIS에서 지금 로딩한 거예요. 다음. 그래서 그 왼쪽이 쉐이프 파일 다운받아서 QGIS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쭈르륵 나오는데 MB에서 벡터로 만들려면은 필요한 게 쉐이프 파일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QGIS로 벡터로 만들어가지고 MB로 오른쪽에서 띄운 게 이렇게 나온 용인 파일입니다. 평소에는 맵이나 이미지로 해서 저희가 좌표를 넣거나 그냥 이미지를 줄이거나 늘려가지고 맞췄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ROI EVF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클릭해가지고 저희가 방금 올린 그 테스트 용인 테스트 쉐이프 파일 이렇게 파일이 나오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사이즈에서 용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이즈와 용인 이미지를 빌드 밑에 어플이 마스크가 아니고 위에 빌드 마스크 클릭해가지고 이 인풋 EVF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서울 교수님께서 나와주시는 서울 마스크처럼 이렇게 용인 이렇게 마스크 데이터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8주차에서 배웠던 거와 마찬가지로 서울 마스크 한 거랑 같이. 자, 마스크 밴드의 기본적인 원리는 벡터 데이터를 이와 같이 레스터 포맷의 데이터로 만들어준 거고, 하얀색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셔 로케이션 밸류에서 누르면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갖고, 검은색은 0이라는 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0이고 1이니까 내가 이 위성 영상 이미지에다 그대로 곱해주면 여기가 아까 데이터가 있었을 텐데 그 데이터 값이 있는 픽셀의 값을 0을 곱해주면 다 뭐가 될까? 0이 돼버리고, 1이 되어 있는 영역의 픽셀들은 원 데이터 값에다가 2를 곱해주니까 자기 데이터 값을 그대로 끌고 오는 거지. 그렇게 끌고 오는 것으로써 마스킹이라고 하는 행정 경계만 잘라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잘라낸 영상을 어플라이 마스크를 통해서 실행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마스크 밴드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자르는 거는 다 할 줄 알 거고요. 다음. 그래서 그 용인 마스킹 한 거를 이렇게 핑맵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2024년 4월 7일에 용인시의 뭔지를 설명을 안 했어. 온도야, 식생지도야.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그냥
레인보우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지금 식생지수다. 그럼 여기다가 식생지수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온도면 온도라고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림 파일에는 기본적으로 얘가 식생인지 온도인지 법내 이 컬러 램프에서도 숫자가 최대 최소가 안 들어와 있으니까 할 수가 없다. 이 그림만 설명하면 어디에 그런 설명이 있나?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항상 그림 그러니까 어떤 맵을 만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옆에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다음. 그래서 이거는 교수님 유튜브 영상에서 올라온 정규화 시가화 지수하고 정규화 나지 지수 여기 식이 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한번 그대로 입력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 밑에 용인 방금 만든 용인식으로 해서 만들어봤는데 그 왼쪽이 정규화 시가화 지수고 오른쪽이 정규화 나지 지수. 참 시가화라는 말은 뭐냐면 도시 용인이 있는데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파트, 뭐 건물, 상업지구 이런 공장 이런 지역이 어느 지역이 그런 밀도가 높으냐라는 걸 위성으로서 지금 추출해낸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나지 그러니까 맨 땅 어디를 맨 땅으로 만들어 놨느냐 거기는 앞으로 공장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데 여기 나지 지수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겠어? 그럼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지역이 나지 지수가 높은 지역이야. 그럼 그 지역을 다시 구글 영상이나 카카오 맵 영상이나 네이버 지도로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나지라는 말은 뭐 산이 있으면 이렇게 개발하려고 우리가 흔히 맨 땅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그래서 빈 땅이라고 했는데 이게 땅인데 그 지표면의 피복 형태가 맨 흙, 맨 땅, 빈 땅 그런 개념으로 이 지수를 만든 겁니다. 식생 지수처럼 시가화 지수, 나지 지수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 정확한지 이제 검증하는 것도 나오고요. 다음. 그다음은 선능력 그 교수님 영상에 올린 선능력 프로파일 참고 영상을 이용해서 요거는 넘어가면 좋겠고요. 네. 프로파일을 다시 봅시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능을 설명을 했는데 선능이 왜 중요하다? 강남 굉장히 비싼 강남 땅이 있는 지역 중에 이렇게 능이 있어서 그 능이 도시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한여름에 되면 더 더워지고 좀 전에 이제 열섬 효과 도시 내에서 지표면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점점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그 지역이 얼마나 온도가 선능 지역만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느냐 그 차이가 한 몇 도 정도 되느냐 대략 한 5도에서 10도 정도 기온 차이가 난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에어컨 같은 걸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고 다음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을 통해서 지표면의 온도의 공간적인 분포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선능 지역만 X 프로파일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만드는 거는 툴에 들어가서 프로파일 클릭한 다음에 X 파일 프로파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값들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다음. 네, 이게 중요한 건데 프로파일을 만들어 놨다. 지금 내가 온도를 추출했는데 이 온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만들었냐면 2D의 이미지로 지금 온도의 공간적인 분포를 볼 수 있는 거를 내가 어떤 라인만 온도 데이터 값들을 숫자로 뽑아내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인데 파일에 들어가서 Save Plot As라는 걸 누르게 되면 이 X 프로파일 그려져 있는 영역의 데이터 값을 ASCII 파일로 뽑아낼 수가 있고 그렇게 뽑아낸 ASCII 파일을 저장을 하면 우리가 메모장에서 이렇게 파일에다가 모모.txt 형태의 파일로 ASCII 파일을 저장하면 한 개의 픽셀들이 어느 데이터 값, 즉 온도면 온도, 식생지수면 식생지수, 그렇죠? 이렇게 값을 갖는지를 엑셀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다시 MB를 열어서 요 툴의 기능을 클릭을 해가지고 보여줄 거고. 그래서 메모장에서 열면 다음 장에 설명이 나와 있을까요? 이와 같이 엑셀 파일에서 내가 각 셀 번호 순서대로 1부터 약 60개의 셀의 온도 값을 엑셀로 뽑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뽑아낸
온도 값들을 다음 파일로 넘어가면 공백을 저장하는 이제 엑셀에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느냐의 과정을 설명한 거죠, 그렇죠? 예. 한번 다시 설명해 줄까요, 그럼? 이건 엑셀 기능인데. 엑셀에서 보면은 여기 화면상에 보면 1.000이나 뭐 뒤에 9299.000돼 있는데 이 뒤에 있는 0 숫자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나누기를 눌러가지고 그 텍스트 나누기 누르게 되면은 여기 밑에 이게 새로 나오게 됩니다. 화면이. 그래서 이 구분 기호를 분리되고 이 다음을 누르고 공백을 클릭한 다음에 마침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숫자가 뒤에 0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아스키 파일에 텍스트를 불러온 걸 엑셀에서 이제 우리가 온도만 뽑아내려고 지금 하는 과정을 다시 설명한 거고요. 이 슬라이드는 공개해서 여러분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받아가서 똑같이 따라해 보면 될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저렇게 불러온 자료를 엑셀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내가 1개월, 2개월, 3개월 즉 어떤 라인으로 데이터 꼽아온 것들의 온도 값을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MB에서 우리가 추출한 지표면의 온도, 그게 서울시든 제주도든 뭐 사우디아라비아든 온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찾아낼 수 있고, 이 패턴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선상에 아까 앞에서 본 영상처럼 2024년 뭐 3월 영상, 5월 영상, 6월 영상 각각의 동일한 라인에서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넘어갑시다. 이거는 엑셀에 관한 설명이니까. 자, 저렇게 날짜별로 또는 위치별로 온도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그 여기 이 5개의 그 그래프를 주는데 엑셀로 표현해 보면은 이거는 이게 맨 위 원본 영상이고,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식생 지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x축이 0부터 0.25까지 식생이 많은 선릉 지역은 식생 지수가 높고, 그 옆에 도로 또는 건물이 있는 지역은 거의 0에서 0.05의 식생 지수가 낮은 지역들을 나타내는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프로파일로만 보던 거를 엑셀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 이게 왜 가져오는 게 중요하냐? 이 데이터 값들로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평균, 표준 편차, 뭐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로서 이제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거는 온도를 나타냈는데 선능 능이 있는 지점의 픽셀들이 온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다른 지역은 높게 나타나죠. 이게 이제 한여름 아주 7월, 8월 이렇게 해서 폭염이 심한 시점에서 보면 이 변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이거는 정규화 시가화 지수. 다음. 이거는 나지 지수.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조사한 건데. 자, 여기까지 지금 이제 프로파일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오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